이야기 사랑방 개성상인과 기생초연. 옛날 아주 먼 옛날 고려의 옛 수도이자 상업의 중심지였던 개성에는 김만복이라는 이름난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그는 만복을 누리는 듯 했습니다. 그의 재산은 산처럼 쌓여 있었고 그의 배는 늘 귀한 물건들로 가득 차 전국 팔도를 누볐습니다. 김만복 상인은 돈을 버는데 귀신 같았고 그의 손을 거치면 어떤 물건이든 황금으로 변한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는 개성 제1의 부자였고 그의 위세는 고을 원님도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김만복 상인에게도 한 가지 약점이 있었으니 바로 아름다운 여인에 대한 지나친 탐닉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버는 데는 냉철했지만 여인의 미색 앞에서는 이성을 잃곤 했습니다. 그의 집에는 이미 여러 명의 첩들이 있었지만 그는 늘 새로운 아름다움을 갈망했습니다. 1. 한양의 꽃, 초연 기생의 유혹. 어느 해 가을, 김만복 상인은 한양의 거상과 큰 거래를 위해 서울로 향했습니다. 한양에서의 거래는 성공적이었고 김만복 상인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거래를 마친 후 거래처 손님은 김만복 상인을 환대하기 위해 한양에서 가장 이름난 요정으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온갖 풍류와 아름다운 기생들이 모여드는 곳이었으니 김만복 상인의 눈은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곳에서 김만복 상인은 난생 처음 보는 아름다운 기생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초연이었습니다. 초연은 18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그 미모는 한양성 안에서 비할 데가 없었습니다. 맑고 투명한 피부, 오뚝한 콧날, 앵두 같은 입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혼을 빼놓는 듯한 깊은 눈빛은 김만복 상인의 심장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그녀의 검은고 소리는 애절했고 그녀의 춤사위는 꽃잎처럼 나풀거렸습니다. 초연은 김만복 상인에게 다가와 술잔을 따랐고 그의 귀에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개성에서 오신 나으리께서는 어찌 이리도 늠름하고 멋지십니까? 소첩, 나으리의 기상에 그만 마음을 빼앗길 것 같습니다. 초연의 교태로운 말 한마디에 김만복 상인은 완전히 홀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초연에게 막대한 재물을 선물했고 그녀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초연은 김만복 상인의 마음이 자신에게 넘어왔음을 직감하고 그의 탐욕을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오직 하나, 김만복 상인의 주머니를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갖은 방법을 써서 김만복 상인의 돈을 갈취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2. 돈을 바치는 욕망, 끝없는 탕진. 그날 이후 김만복 상인은 한양에서의 모든 거래를 뒤로하고 매일같이 초연이 있는 요정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는 개성으로 돌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초연의 아름다운 얼굴과 그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욕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초연은 김만복 상인의 마음을 쥐락펴락했습니다. 그녀는 때로는 애절한 눈빛으로 그를 유혹했고 때로는 새침하게 그를 밀어내며 애간장을 태웠습니다. 나으리 소첩은 나으리의 마음을 알지만 소첩은 천한 기생의 몸. 어찌 나으리 같은 귀한 분의 곁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초연의 말에 김만복 상인은 더욱 안달이 났습니다. 그는 초연을 기생신분에서 벗어나 자신의 첩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초연아, 걱정 마라. 내가 너를 이 천한 곳에서 벗어나게 해주마.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말해보거라. 이 김만복이 너를 위해 천하의 재물이라도 바치겠다. 초연은 김만복 상인의 말을 듣고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천하의 재물이라 좋다. 어디 한번 바쳐보시지. 그녀는 김만복 상인의 탐욕을 자극하는데 능숙했습니다. 그녀는 값비싼 비단옷과 보석, 그리고 호화로운 연회를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나으리 소첩의 옷이 너무 낡았사옵니다. 나으리의 명성에 걸맞은 비단옷을 입고 싶습니다. 나으리 소첩의 방이 너무 초라합니다. 나으리의 사랑에 걸맞은 화려한 방에서 나으리를 모시고 싶습니다. 김만복 상인은 초연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매번 한양에 올 때마다 가지고 온 돈을 초연에게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그의 주머니는 날마다 비어갔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연이 자신의 돈을 받아주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초연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재물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3. 패가망신의 길, 어음의 늪. 몇 달이 흘렀습니다. 김만복 상인은 이미 한양에 가져온 모든 돈을 초연에게 탕진했습니다. 그는 개성으로 돌아가 새로운 재물을 가져와야 했지만 초연의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초연은 김만복 상인의 초조한 마음을 눈치채고는 더욱 교활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나으리 소첩은 나으리께서 이리도 정성을 다해 주시니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허나 소첩이 나으리의 진심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 나으리의 모든 것을 소첩에게 바쳐주셔야 합니다. 나으리의 모든 재산을 소첩의 이름으로 해주신다면 소첩은 기꺼이 나으리의 곁에서 평생을 모실 것입니다. 초연의 말에 김만복 상인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모든 재산을 바치라고? 그렇다면 초연은 완전히 나의 것이 되는 것 아닌가? 그는 초연의 말에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개성에 있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담보로 어음을 써주었습니다. 논밭, 집, 상점, 그리고 곳간에 쌓여있는 모든 재물까지. 김만복 상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초연에게 바친 것입니다. 어음을 받은 초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김만복 상인의 모든 재산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김만복 상인에게 마지막으로 달콤한 말을 속삭였습니다. 나으리, 이제 소첩은 진정 나으리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내일 밤 소첩의 방으로 오시지요. 소첩이 나으리를 위해
특별한 밤을 준비하겠습니다. 김만복 상인은 초연의 말에 환호했습니다. 그는 드디어 초연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재산을 잃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직 초연과의 뜨거운 밤만을 꿈꾸었습니다. 4. 목적 달성 실패, 그리고 거지가 된 부자. 다음 날 밤 김만복 상인은 설레는 마음으로 초연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초연의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짐도 그녀의 흔적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김만복 상인은 깜짝 놀라 요정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초연이는 어디 갔느냐? 초연이가 보이지 않는다. 요정 주인은 김만복 상인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초연이는 이미 어제 밤늦게 떠났습니다. 나으리께서 주신 어음으로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먼 곳으로 떠났다고 하더이다. 나으리께서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 더 이상 이곳에 오지 마십시오. 김만복 상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초연에게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초연은 처음부터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그리고 사랑한다고 믿었던 초선마저도. 김만복 상인은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어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그는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며 거리를 헤매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화려했던 옷은 누더기가 되었고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고 아무도 그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개성 제1의 부자였던 김만복 상인은 이제 한양의 흔한 거지가 된 것입니다. 그는 굶주림에 지쳐 쓰러진 채 자신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어찌 이리 어리석었을까? 돈에 눈이 멀어 초연의 거짓된 아름다움에 홀려 모든 것을 잃다니. 조강지처의 헌신적인 사랑을 버리고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이리 비참한 신세가 되다니. 그의 눈에서는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하찮게 여겼던 조강지처의 진정한 가치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초연의 미소, 그리고 탐욕의 결말. 초연은 김만복 상인에게서 갈취한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 것에 만족하며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김만복 상인의 재산으로 새로운 신분을 얻었고 세상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초연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김만복 상인에게서 얻은 재산을 흥청망청 썼고 그녀의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 또 다른 어리석은 부자들을 찾아다녔고 그들을 유혹하여 돈을 갈취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악행은 결국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녀에게 속았던 부자들이 연합하여 그녀를 고발했고 초연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자신이 탐했던 재물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6. 김만복의 깨달음 그리고 새로운 시작. 김만복 상인은 한양의 거리를 떠돌며 구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한 노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노승은 김만복 상인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측은히 여겨 그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어주었습니다. 김만복 상인은 노승에게 자신의 지난 날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노승은 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으니 그 욕망에 사로잡히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법이다. 자네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으니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찾을 때가 되었다. 재물은 잠시 머무는 것이요. 미색은 한때의 꽃과 같으니 오직 진실된 마음과 덕행만이 영원히 남는 법이다. 김만복 상인은 노승의 말에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재물을 탐하지 않았고 자신의 지난 날을 반성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노승을 따라 절에 들어가 불도를 닦으며 자신의 죄를 속죄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부자가 아니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자유로웠습니다. 그는 진정한 행복이 재물이나 미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버리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에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김만복 상인의 이야기는 후대에 길이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 속삭였습니다. 개성 제1의 부자 김만복 상인이 예쁜 기생에게 홀려 패가망신했지만 결국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 참으로 기이하고도 교훈적인 이야기로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는 때로 눈앞의 화려함과 욕망에 사로잡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과 풍요는 겉모습이나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때, 그리고 진실된 마음과 덕행을 쌓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빛나고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용히 일깨워 줍니다. 탐욕은 결국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끌지만 깨달음과 반성은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